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9월 5일 오전 11시 30분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검찰이 소환장을 냈습니다. 내일 출두하느냐 마느냐가 이제 쟁점인데,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은 이재명 대표는 공개석상에서는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에 대한 입장을 밝힌 적이 없지만은 지난 31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강한 추진 의사를 드러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복수의 참석자가 중앙일보 기자에게 한 이야기를 종합하면은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김 여사에 대한 의혹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제는 뭐가 뭔지도 모를 정도로 제기되는 의혹이 많은 것 같다. 필요하다면은 김 여사와 관련한 의혹을 특검으로 털어야 한다. 그것이 진실을 밝히는 길일 것이다. 이어서 김건희 특검법과 함께 나와 관련된 의혹에 대한 특검이 필요하다면은 얼마든지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한 참석자는 중앙일보와 통화를 하면서 이 대표가 김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서 제대로 밝히고 싶다는 취지로 설명을 했다. 자신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도 억울하고 답답한 측면이 있으니 특검이라는 공통된 잣대를 통해 진실을 밝혀내자는 취지였을 것이라고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보다는 정권의 영향을 적게 받는 특검이 낫다는 의미일 것이라고 이 해설을 덧붙였는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닙니까? 지난 대선에 이재명 후보는 이재명 게이트라고 명명이 된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하더니 나중에는 윤석열 게이트라고 하다가 다 같이 특검 받자 이랬습니다. 다 같이 특검 받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억울한 게 많지만은 그래 같이 받자. 내가 과거에 저축은행 사건 수사한 걸 가지고 트집 잡는데 그것을 포함해 가지고 다 같이 받자 했지만은 당시 민주당이 특검 법안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선거용으로 말하고 넘어갔는데 똑같은 물귀신 작전을 씁니다. 김건희 여사 사건과 관련되는 것은 다 의혹이고 그중에 상당 부분은 다 검증이 된 겁니다. 근데 이게 범죄를 구성하느냐, 범죄냐 이게 그냥 흥신소 차원에서 그냥 알아보겠다는 거냐, 그것도 명확하지 않는데, 이재명과 관련되는 것은 소환장이 발부될 정도로 또 몇 개 사건에서는 피의자로 적시되었습니다. 이것은 동급으로 비교할 게 아닙니다. 물론 이게 승사될 가능성은 매우 적어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국회 사정이 이렇습니다. 특검법의 소관상임위원회는 법사위입니다. 법사위가 아주 중요한 분과위원회죠. 전체 위원 18명 중에 민주당과 친민주당 성향인 시대전환 소속 위원이 11명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특검법을 신속 처리 안건제도, 이른바 패스트 트랙에 태울 수 있는 요건은 충족하는 셈입니다. 5분의 3을 차지하니까 말이죠. 이론상 패스트 트랙에 올라가면은 국민의힘이 저항하더라도 석 달이 지나면은 특검법을 처리할 수 있는데, 다만 여기에 딱 걸림돌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 의원이 지금 법사위원장입니다. 그러니까 법사위원장이 특검 법안을 아예 상정하지 않는 식으로 버틸 수가 있다 이겁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김도 위원장이 계속 상정을 거부하면 아예 사회권을 박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지금 국회 관례상 상임위원장의 동의 없이 사회권이 박탈된 전례가 없기 때문에 법사위를 통과할 가능성도 현재로는 매우 낮습니다. 설령 특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됩니다. 거부권을 행사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를 민주당이 뒤집으려면은 국회 본회의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이것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이런 전후 사정을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김건희 여사를 물고 들어가는 것은 순간적으로 모면해 보겠다는 게 하나 있고, 요걸 통해서 그러니까 친민주당 언론 또는 친민주당적인 여론을 자극을 해가지고 선동판을 벌리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이 넘어갈까요? 넘어갈 수도 있죠. 어떤 상황에서 넘어가느냐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내분에 너무 깊숙이 개입해가지고 이게 지금 원한을 사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무리하게 이준석을 징계를 해가지고 몰아내려고 할 때 이준석 지지 세력이 이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분당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적전분열이 되어버리면은, 국민의힘이 적전분열이 되어버리면은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되고 여론이 막 나빠지고 했을 때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수 있느냐 하는 건 또 다른 또 계산이 필요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윤핵관, 그리고 이준석, 이 3자 사이에 누가 이 내분의 책임이 크냐 하고 물으면은 윤석열, 윤핵관 양쪽이 책임이 크다는 국민 여론이 한 60, 70% 됩니다. 한 30% 정도는 이준석도 책임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사 젖혀놓고 정치 문제를 법의 판단에 맡기는 것도 참 정치를 포기하는 것이고,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징계로서 해결하겠다고 하면은 이때부터는 이게 정치가 아니고 공작이 되어버립니다. 더구나 정치인은 말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 아닙니까? 뭐 언론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정치인은 말로 정치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을 트집을 잡아가지고 그 말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징계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정치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준석 측 김웅 의원은 이런 농담을 한번 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어떤 사람이 사자성어를 써가지고 촌철살인이라고 하면은 당신 살인범 아니냐라고 몰 수도 있다. 양두구육이라는 그 사자성어를 가지고, 그런 걸 가지고 당 대표를 징계를 한다면은 이 당이 무슨 당이 되느냐 하는 것을 아울러 생각을 하면서 이재명이 말한 이재명과 김건희 특검 같이 하자는 그 말을 너무 가볍게 들을 일도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